오늘은 그 호주 워홀 바리스타를 전문으로 교육하시는 로허들 커피 교실이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대표님을 좀 만나 뵙고 호주 워홀 바리스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여긴가 보다. 로허들 커피 교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커피 머신들 여기 쫙 있고 엄청 깔끔하고 좋아요.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스크립트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뭐 이제 들어오면은 Hi, how are you? 물어보는 자주 쓰는 거라든지. 표현들. 그쵸, 네. 그쵸. 인사 및 주문하는 거. 뭐 what are after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네네. 그런 표현들 정해져 있고 이거 그냥 스크립트대로 그냥 쭉 읽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크게 막 어려운 건 없어. 어차피 네네. 카페에서 쓰는 용어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 이제 포스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호주에서 사용하는 포트랑 똑같은 거고요. 플랫 화이트 찍으면은 이렇게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몰 오트 플랫 화이트 3컬러풀 이라고 하면은 스몰 사이즈 찍고 오트밀크 병에 오트밀크 찍고 그 다음에 3컬러풀이니까 여기서 3컬러풀 찍고 그 다음에 추가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제 카드 단말기거든요. 네네. 카드 단말기에 카드 꽂고 결제하시고 그러면 도켓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이제 네. 보고 바리스타분들이 이거 제대로 메뉴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Morning. Morning. What can I get for you? Can I get a small flat white, make it extra Small hot? flat white, extra hot. Yep. And also get a small latte with oat Small milk. latte. Okay. And a large cappuccino, make it 3 cup of Large please. cappuccino, 3 cup. Yeah. Okay. I just double check. Uh-huh. One small flat white, extra hot, Yeah. and one small hot latte, and one large cappuccino, 3 cup, right? Yeah, perfect. For here to go. Happy here, please. Great. That will be 12.75. Okay. Are you ready? 자, 이렇게 나오면은 보시면은 라지 카푸치노 3컬러풀 이게 큰 사이즈 카푸치노 큰 사이즈 4분의 3만 따라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스몰 사이즈 플랫 화이트 엑스트라 핫이 엄청 뜨겁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몰 오트 라테인데 주문 분명 스몰로 했는데 스몰이 안 찍혀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찍고 나서도 스몰 사이즈를 이렇게 안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옵션 중에 하나를 빼먹는다거나 그럼 여기다가 그냥 손톱으로 쓰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스몰 사이즈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이건 진짜 꿀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곱하기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한 개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2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바리스타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2라고 돼 있다. 그럼 이거는 2개 만들어야 되니까 확인해 주세요라면서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좋아요. 혹시나 이제 못 보고 하나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네네. 또 그런 이제 꿀팁까지도 다 알려드립니다. 이거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뭔가 많죠. 네네. 네. 잔이 엄청 다양하네요. 그렇죠. 이게 다 호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잔들이에요. 보면 이게 맞아요, 라지 맞아요. 사이즈, 스몰 사이즈, 그리고 이제 쇼플레, 그리고 스몰 사이즈, 삐클로 라테 이렇게 대부분 5가지 내지 뭐 6가지 정도 사이즈의 잔이 있고요. 그리고 피처도 지금은 이제 스몰 사이즈, 레귤러 사이즈, 라지 사이즈 있는데 엑스라지 사이즈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피처도 있습니다. 호주는 이제 화이트 커피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개의 커피를 엄청나게 큰 피처에다가 한 번에 넣고 그냥 스티밍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큰 피처도 많이 써요. 한국은 이런 거 많이 안 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뜨거운 화이트 커피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네, 맞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이 밀크고, 네. 오트 밀크고, 그냥 일반 풀크림 밀크거든요. 네. 이거 말고도 호주에는 우유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네. 마카다미아 밀크도 있고, 코코넛 밀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락토스 프리를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왜 그게 좋으세요? 제 장에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저도 우유 먹으면 배 아파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가 들어오면은 일단 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메뉴가 어떤 잔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메뉴 한번 보는 거죠. 라지 카푸치노니까 요거 고르면 되고, 스몰 플랫 화이트니까 요거 고르면 되고, 그리고 스몰 라테니까 라테는 또 글라스에 나가요. 이게 네. 좀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미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출을 하면 되는데 얘는 투샷, 원샷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총 이제 샷을 4개 뽑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호주 카페가 뭐 다 이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원두를 그램수를 정확하게 도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맞춰놓고
이렇게 무게를 잴 수가 있거든요. 보통 호주에서는 22g, 뭐 20g, 24g 이 정도 사이즈의 바스켓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19.2g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만 더 그래서 20g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g 왔다 갔다 하죠. 네네. 살짝 그려주고 얼추 20g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네. 0.1g 차이는 무시하셔도 되고. 네네. 그리고 이쪽에도 저울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카페에서는 막 추출하는 것까지 저울을 쓰진 않는데 네네. 저희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장착하고 얘는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스플레이처럼 사용할 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호주에서는 네.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그냥 커피가 나오고 멈춰요. 음. 근데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용으로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추출 방식이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꺼주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추출이 나옵니다. 그냥 40g까지 뽑을게요. 네. 40g까지 뽑으면 추출이 완료가 됩니다. 아까 샷이 총 4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샷이 지금 2개 나왔으니까 네. 2개를 또 뽑으시면 돼요. 아,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호주 가서 영어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벌써 어질어질한데요. 특히나 카페 일 안 해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호주가 클래스 비용이 비싸요. 비싸가지고 미리 배워가시는 게 낫죠. 아무래도 보면 20g 딱 얼추 맞췄잖아요. 네네. 지금 20.1이긴 한데 이렇게 원두의 그램수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할 때마다 원두 그램수가 어느 정도 바뀌거든요. 어쩔 네. 때는 19.7g, 어쩔 때 20.3g 그러면은 0.6g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 커피의 맛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정확히 일관성 있는 맛을 위해서 이렇게 계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템핑할 때도 지금 제가 손으로 하잖아요. 네네. 근데 호주에는 대부분 이제 오토 템핑기가 있어서 이렇게 느낌만 하면 알아서 이렇게 눌러주는 머신을 사용합니다. 바리스타로 일을 하시면 이 저울이랑 좀 친해지셔야 돼요. 미세 저울인데 0.1g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계량이 되거든요. 그 시간까지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고 이 커피 맛이라는 게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치화에 되게 예민하게 좀 반응하셔야 돼요. 어쩔 때는 막 40g 떨어지고 어쩔 때는 막 30g 떨어지고 하면은 커피 맛이 만들 때마다 바뀌거든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한 커피 맛이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어제랑 커피 맛이 너무 다르네 하면 이제 좀 곤란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 저울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자, 라지 사이즈는 투샷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스몰 사이즈는 원샷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지금은 제가 편의상 샷글래스를 썼지만 네. 대부분은 그냥 컵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고 받는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샷을 준비했으면은 그 다음에 우유를 스티밍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자, 지금 보면 오트밀크는 따로 해야 되고 이 두 개는 그냥 일반 풀크림 밀크예요. 이 같은 하나의 피처에다가 우유를 다 그냥 집어넣고 동시에 만드는 게 가장 빨라요. 근데 오트밀크는 뭐 이제 따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얘 하나면 오트밀크니까. 네네. 그래서 이 피처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이 두 개는 이걸로 만들면 되고 그리고 스몰 사이즈 오트 라떼는 이걸로 만들면 돼요. 지금 얘가 풀크림 밀크고 그리고 얘는 오트 밀크, 얘가 이제 풀크림 밀크. 이 두 개가 지금 네. 그냥 일반 밀크, 풀크림 밀크고요. 얘는 오트 밀크예요. 네. 그래서 이 피처를 두 개를 준비해서 얘는 이 피처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이 스몰 라떼, 오트 라떼는 네. 요 하나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유도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자, 얘가 소이고 얘가 오트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은 워낙에 우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 맞아요. 우유 종류를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처음에 트라이얼 하실 때는 눈에 안 익으니까 어떤 패키지에 어떤 색깔의 우유가 어떤 우유인지 이런 게 그쵸. 헷갈리거든요.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소이 밀크 시켰는데 오트 밀크를 담아버리면은 그거는 큰일 진짜 나죠. 네. 큰일 나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트 밀크니까 오트 밀크 준비할게요. 자, 그리고 우유를 따르는 것도 저는 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유를 너무 많이 따라 버리면은 우유가 너무 많이 남거나 네. 너무 많이 낭비되거나 아니면은 라떼아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유를 너무 적게 담아도 잔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컴플레인트 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올바른 피처를 선택하고 그 피처에다가 얼마만큼의 우유를 따르는가 요거까지가 이제 바리스타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따라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 알 수가 있는데 네네. 이 피처마다 어느 정도 이제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담게 되면 12온즈의 커피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까지 하면 6온즈의 커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이 선보다 코라고 하거든요. 네. 이 선보다 더 많이 따를지 더 적게 따를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잔의 사이즈를 알아야 되겠고 이 잔의 사이즈도 알아야지 여기다가 어느 정도 용량의 우유를 넣을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음료를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손님은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네네, 그쵸. 이런 거 막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내가 10온즈니까 여기까지 따라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은 트라이를 할 때 이제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음료 하나는 만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하나가 엑스트라 하시네요. 뜨겁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면 안 됐네. 잠시만요. 네, 제가 실수했는데 실수해가지고 이제 같이 담아버렸는데 원래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이 우유의 종류나 온도가 다르면은 피처를 분리시켜야 돼요. 얘는 엑스트라 하시고 얘는 노멀. 얘는 한 70도 이상까지 뜨겁게 스티밍 하셔야 되고 얘는 60도까지 스티밍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만드는 건 플레이트 헤드이기 때문에 네. 거품량이 좀 얇아야 돼요. 공기질도 평상시보다 적게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도도 굉장히 뜨겁게 있고요. 온도 관련해서 컴플레인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온도를 엑스트라스로 주문했는데 미지근하게 스티밍을 해버렸다. 그러면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플랫 화이트는 거품이 얇아서 이렇게 그림이 찌그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림이 찌그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라떼 아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라지 카푸치노 3크로플 남았잖아요. 네네.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림을 끝까지 채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잔이 끝까지 차기 직전에 멈춰야 돼요, 라떼 아트를. 그리고 얘는 카푸치노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공기질을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거품을 살짝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잔을 완벽하게 안 채우고 네네. 4분의 3 정도만 채웠잖아요. 네. 여기 바로 3크로플이에요. 이렇게 세 잔을 이제 올라운더가 가져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카푸치노에는 파우더를 뿌리셔야 돼요. 초코 파우더. 우리나라에서 시나몬 파우더 뿌리잖아요. 네네. 호주에서는 초코 파우더를 입이 닿는 부위에 이런 식으로 뿌려서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걸 떠나서 뭐 어떤 옵션이 있는지 또 어떤 사이즈의 커피를 어떤 피처로 만들어야 되고 또 얼마나 그 피처에 많은 우유를 따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사실 트라이얼 가서 그냥 멍 때리다 올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전 이거- 지금 여기에서 좀 멍을 때려가지고. 이걸 영어로 들었으면 저는, 그래서 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바리스타로 일하셨던 분들이 네. 나는 바리스타로 일을 했으니까 카페 알바 경력이 있으니까 호주 가서 그냥 카페로 바로 취업할 수 있겠지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세요. 물론 뭐 정말 센스가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모르면은 사실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라떼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라떼를 글라스 잔이 아니라 머그잔에 만들고 있어. 그러면은 그건 바로 그냥 컴플레인 들어오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유가 있는데 뭐 어떤 종류도 모르고 그리고 잔 사이즈도 어떤 사이즈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죠. 확실히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네요. 뭐 외워야 될 것도 있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랑 또 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을 모셨고 전에 또 여기 롱블랙을 타주셔서 이게 또 호주에서 먹던 맛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먹을만 하신가요? 완전 호주에서 먹던 맛이에요. 괜찮은데? 진짜요? 네네네. 잘하시는 칭찬받. 아무튼 이제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곡과 용산에서 로허드 커피 교실이라는 커피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현 원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이거를 이제 한국에 이번에 휴가 와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인스타로 검색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 이걸 운영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흔치가 않죠. 왜냐면 막 커피 학원 이런 데는 되게 많은데 뭔가 호주 워홀 전문으로 하는 네.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호주 워홀 전문 바리스타 학원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1대1 수업이나 뭐 과외 형식으로 네. 그 호주 워홀반 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 몇 분 알고 계시긴 한데 네. 프리랜서 개념이고 이렇게 뭔가 커피 학원 자체를 호주 워홀반으로 만든 건 이제 제가 아마 최초지 않나. 제가 원래는 라떼아트 클래스를 하던 그냥 강사였어요. 네네. 그러다가 공방 차려가지고
1대1 수업을 위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주 워홀을 간다면서 엄청 막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호주 워홀 가는데 저한테 왜 왔냐 물어보니까 저는 호주 워홀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네네. 그런 아무런 지식도 없었는데 저희가 바리스타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호주 바리스타들은 라떼아트라는 기술이 이제 필수로 필요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많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라떼아트 좀 잘 알려드려야지. 처음엔 이 정도 생각이었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제 수강생분들의 거의 40% 50%가 호를 가시는 분들만 이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엄청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리를 빌 수 없잖아요. 제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호주로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인터넷을 보거나 구글, 유튜브, 실제로는 제가 호주에 있는 바리스타한테 막 영어로 DM을 보내기도 했어요. 당신네들 컵 어떤 사이즈 쓰냐, 원두는 어떻게 추출하냐, 네. 뭐 그람 수는 뭐 할 때마다 재냐, 이런 어떤 실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엄청 공부를 했어요, 집요하게. 그래가지고 거의 2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호주 워홀반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이제 만들었죠. 목동에서 조그맣게 했는데 마곡으로 이제 크게 좀 이전을 하면서 아예 이제 이 커피 학원을 호주 워홀 전문 브랜드로 만들었죠. 또 새로운 지점도 이제 네, 맞습니다. 네네. 동산점이 이제 일주일 후에 오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용산점에서도 네네.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선택지가 좀 넓어지겠네요.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엄청 많죠. 진짜 멀리 오신 분은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경상도에서도 오시고. 제가 또 전라도 광주 출신. 아, 진짜요? 네. 지방 사람의 서름을 좀 잘 알아요. 지방에 워낙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멀잖아요. 거리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네.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수강생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네네. 첫 번째로 이제 지방에는 그런 게 없다. 커피 학원 자체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특화해가지고 호주 워홀만 콕 집어가지고 교육해주는 곳은 없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수강생분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니까 네네. 뭔가 내가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막 이상하지는 않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상세 페이지에 저희 수업 소개할 때 네. 적어놓거든요.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신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업을 듣고 실제로 호주 워홀을 가시잖아요. 바리스타를 네. 이제 잡을 구하시러. 그러면 실제 취업률 같은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취업률. 그게 사실 예민한 네, 부분인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네, 그쵸. 부분이기도 네. 해서.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때마다 달라요. 왜 때마다 다르냐고 하냐면은 어떤 때는 80%까지 갔다가 어떤 때는 95%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호주는 지역마다 이제 취업률이 또 다르고 그리고 기간마다 또 취업률이 달라요. 잘 알다시피 이제 호주에는 취업이 잘 안 되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 비수기가 또 있어서. 그렇죠. 뭐 홀리데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시면은 좀 취업이 안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홀리데이가 되기 전달 3달이나 4달 전부터는 이 카페 쪽에서는 홀리데이를 버텨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인원들을 미리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7월, 8월 이때쯤에 가시면은 또 취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12월, 1월 이때는 또 이제 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부터는 조금 비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첫 번째로 옛날에 그러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 쪽에 가시면은 조금 이제 좀 일자리 구해가지고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냥 어딜 가나 취업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취업난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수강생분들이 호주로 가시잖아요. 그분들이 취업하시게끔 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성공률이 또 그래도 꽤 되시니까 취업률이. 일단 저희를 찾는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은요 경력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호주는 트라이얼이라는 이 문화가 있잖아요. 네네. 트라이얼을 보기 위해서는 경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바리스타로 가서 트라이얼을 봐서 취업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 바리스타 트라이얼을 보셔야 되는데, 바리스타 트라이얼을 보시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메뉴를 만들 수 있는가, 호주 커피를 얼마나 알고 있냐,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은 거의 80% 이상의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에 취업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는데 네네.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트라이얼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호주 카페에 굉장히 바쁜 이 러시아어를 그대로 그냥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스기도 갖다 놓고요. 그리고 포스기에서 이제 영어로 된 약어라든지 도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그럼 바리스타 분들은 그 도켓을 보고 또 메뉴를 또 직접 제조를 하고 이렇게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 그 과정을 해요. 실제로 일을 하는 것처럼. 맞아요. 트라이얼을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처음 가실 때. 맞아요. 여기에서 그걸 하고 가면 그 호주에서 조금 자신감을 얻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매도 일찍 맞고 가는 게 낫다고 그냥 아무 대비 없이 호주 가서 트라이를 보는 거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쵸. 근데 어찌됐건 상황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영어로 된 도켓을 보면서 영어로 주문도 받으면서 그렇게 한번 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막 떨리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떨리겠지만.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이 이제 호주 가시면은 항상 하는 말씀이 트라이얼 체험을 해가지고 네. 그래도 좀 괜찮게 트라이얼을 볼 수 있었다, 이런 후기를 좀 많이 저한테 들려주세요. 경험을 한 것과 안 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희가 호주에 가시면은 계속 연락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수강생분이 트라이얼을 몇 번 보셨는지, 그리고 트라이얼을 가서 뭐 어떤 실수를 했고, 뭐 어떤 행동들을 했고, 또 매니저나 오너의 또 반응은 또 어땠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피드백을 해줘요. 그리고 이 레주메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이 수강생분 레주메를 받아서 첨삭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호주에 다녀온 강사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 강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레주메를 써야지 취업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드리면 대부분은 그냥 레주메는 그냥 통과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트라이얼을 보는 거는 그냥 문제없이 보세요. 트라이얼을 보고 또 제가 피드백도 해주고 하니까 취업 성공률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레주메도 사실 이게 직군에 맞게 또 작성하는 법이 있어서 그거를 미리 알고 가면 확실히 좋긴 하죠. 맞습니다. 레주메에다가 막 이상한 막 그림 같은 거 넣으시는 분들 있어요. 바리스타,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라떼아트 사진을 들면 맞아요. 취업률이 엄청 올라가요. 맞아요. 이 사람이 레주메를 딱 보고 글씨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글씨 읽는데 힘들잖아요. 네. 이 글씨 이렇게 빼곡한데 이거 언제 다 읽어? 아, 뭐가 맞네? 하고 이렇게 읽지만 그림이 딱 하나 있으면은, 특히 라떼아트 이쁘게 만든 그림이 면적이 크게 이렇게 끔찍하게 있다? 그러면은 일단 딱 레주메 보자마자 오! 라떼아트 좀 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 대표님과의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여기 실제로 그 뉴질랜드에서 바리스타 선수로 활동하신 쌤분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을 모시고 말씀을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부터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곡점에서 커피 알려주고 있는 이채린 강사입니다. 그러면 워홀을 실제로 다녀오셨잖아요. 네. 호주도 가시고 뉴질랜드도 가셨는데 그 워홀을 가시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호주는 딱 대학교를 졸업한 시점에서 이제 갔었고, 제가 원래는 요리를 계속 전공을 했다 보니까 셰프로 일하려고 호주를 갔고요. 네. 그러고 나서 너무 좋아서 이제 비자를 연장해서 계속 있으려고 하는 나머지 코로나가 코로나 때 계셨구나. 네. 그래서 버티다가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 다시 오게 됐는데 네. 많은 현타와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맞아요. 잠시 일을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고 나서 내가 뭐를 좋아하더라 하는 나머지 제가 호주 가서 처음으로 커피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로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바리스타로 조금 일을 하다가, 그러고 이제 다시 한번 뉴질랜드로 바리스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바리스타 일을 해보신 건가요? 네네. 한국에서는 그냥 큰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랑 커피빈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일을 하실 때 한국 그 카페에서 일을 하는 거랑 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는 거랑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커피를 엄청 또 먹잖아요. 그쵸, 아이스 그쵸. 아메리카노. 아예 왕국이죠. 아예 왕국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천혜기의 밥들, 그냥 스타벅스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A-48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고 그쵸. 끝인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친절함이 붙는 것 같아요.
똑같이 러쉬는 계속 공존을 하지만 그 안에서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스몰톡이라도 한마디 더 건네고 웃어주고 약간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저도 좋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그거를 조금 가미를 하면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A-48번 고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뒤에 좋은 하루 되세요.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그래서 뭔가 좋네요.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좋아서. 근데 저도 한국에서는 사실 아만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호주에 가서 이제 호주에서 저도 카페를 꽤 다니고 뭐 사람들 주문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스보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호주 가서 또 플랫 화이트를 또 좋아하게 됐어요. 호주 가서 조금 커피 맛을 알게 됐는데 저도요. 호주 사람들이 뭐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거나 약간 이런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야 돼 라는 말이 없었는데도 좋아하게 네네네. 된 것처럼 그냥 그들은 따뜻한 화이트 커피류를 많이 즐겨 먹는 것 같아요. 한국 카페가 빨리빨리 쳐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네. 한국 문화 자체가 빨리빨리 문화라서 사실 커피 빨리 마시고 빨리 일하고 약간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녹아져 있는 것 같고 네. 그와 반대로 호주는 출근 전에 막 새벽에 이렇게 마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잠깐의 여유도 조금 즐길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같은 10분을 커피를 마시더라도 따뜻한 커피 그냥 호고 불어가면서 약간 맞아요. 네, 마시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호주가.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게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음료를 드시러 오시는 손님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의 루틴 안에 끼는 것 같은 느낌? 그거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반대로 또 제가 그분들의 커피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는 그 포인트 때문에 또 손님들도 단골이 방문을- 되고. 네 맞아요. 되게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짜 얼주가라고 할 정도로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지만 호주에서는 정말 따뜻한 화이트 커피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항상 저도 따뜻한 플랫화이트로 시작을 하곤 했답니다. 그럼 이제 호주 워홀 직군 중에 되게 다양한 직군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바리스타 잡을 추천하시는 이유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호주를 가기 위한 목적들이 있을 텐데 크게는 그쵸. 뭐 돈, 혹은 영어, 혹은 경험 이 셋 중에 하나는 충족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다 가질 수 있는 게 바리스타 직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호스피탈리티 업종이다 보니까 그냥 소통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도 내가 뭔가 일을 즐기면서 기술적인 요소를 한다는 게 또 아시다시피 기술적인 요소를 하면은 이제 시급이 조금 더 그쵸. 붙잖아요. 조금 더 재밌게 호주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더불어서 이제 호주 카페가 굉장히 일찍 열고 일찍 네. 닫잖아요. 보통 6시나 7시에 오픈해서 2, 3시면 이제 닫는 문화인데 의도치 않은 미라클 모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퇴근 후에 내 개인 여가 시간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이제 바리스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진짜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삶의 만족도가 조금 높으시고 일도 즐기면서 하고 퇴근 후에도 또 재밌게 뭐 새로운 취미 같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시간을 버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초반에는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까지 막 5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게 어려웠는데 적응되다 보니까 그것도 참 괜찮고 그리고 후에 여가 시간이 생긴다는 게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가셔서 뭐 레주메 돌리고 트라이얼을 보고 그 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혹시 트라이얼을 잘 보는 꿀팁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해외에 가는 것도 영어를 하는 것도 트라이얼을 하는 것도 기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기세 중요하죠. 단 한 번이라도 당연히 떨리고 당연히 어렵겠지만 떨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반대로 한국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봤을 때 뭔가 주저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의 잘하는 여부를 떠나서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그쵸. 약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 우선은 기세 못해도 나 완전 잘해 하는 기세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많이 부딪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호주 커피는 한국 커피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많이 해봐야지 느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실 게 특히 영어이고 네네. 바리스타로 일하기 위한 업무 스킬일 텐데 네네. 그 두 부분은 사실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감이 붙어서 또 잘하게 되는 것 그쵸.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트라이얼이 걱정이 돼서 사실 원장쌤인 재현쌤한테 네. 수업을 듣고 갔어요. 아 진짜요? 저도 수강생이었어요. 실제 수강생이셨군요. 네. 아. 그래서 저도 수업을 듣고 집에서 진짜 장난 안 치고 하루에 3-4시간씩 맨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도 그렇고 영어 준비도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역시 노력이 있어야 성취도 있는 법.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세다. 맞아요. 추가로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 한국의 겸손한 문화를 조금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막 숙이고 이러면 애들이 정말요? 너무 에이시안 막 자신 없어하는 약간 얕잡아 본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러 막 어깨도 당당히 피고 네. 뭐 이렇게 그냥 인사 당당히 나누고 네. 약간 이렇게 가면 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쵸. 약간 조금 겸손하고 그쵸? 처음 본 사람이나 뭐 상급자나 네. 이런 사람한테 좀 뭔가- 숙이고 들어가는 네. 문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수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일단 소리를 갖다 붙이는데 사실상 그렇게 미안할 일 없잖아요. 그쵸, 트라이얼 그쵸. 보면서. 그쵸. 근데 진짜 딱 어깨 펴고 음. 그냥 당당하게 인사하고 오히려 근데 이것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카페 들어가기 전까지 30분 이상이 걸렸거든요. 밖에서 계속 막 심호흡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그쵸, 그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외웠던 질문들만 이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나저나 너네 머신 되게 좋다. 막 그러면서 뭔가 칭찬을 장난도 치게 한다든지. 되고. 네. 그때 이제 완벽한 제 텐션이 나오면서 긴장도 풀리고. 네, 이때 기세가 딱 영향을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도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일했을 때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너 내가 영어 하는 거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었다고 해라. 그냥 오케이 하지 말고. 이런 게 바리스타 쪽에도 있나요? 있어요. 왜냐면 뭐 뜨거운 것도 만지고 네, 해야 되니까 네. 안전 상황이.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영어를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인터뷰할 때, 트라이얼 볼 때, 레주메 드랍할 때, 일할 때 다 항상 애플워치로 녹음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가정을 해도 호주는 진짜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발음, 억양,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100% 영어를 다 이해하는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 가서 아까 못 알아들었던 거 뭐였지?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면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냥 모르면 안 될 것만 같아서 그쵸. 그냥 웃어 내가 넘겼거든요.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찍힐까 맞아요, 봐. 맞아요. 또 중간에 말 끊고 이렇게 하기도 맞아요. 근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모르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항상. 한 번도 근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맞아요. 없고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한 영어로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번역기를 써서라도 맞아요. 정말 잘 알려주려고 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넘기면 다음에 말해도 그 말은 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물어봐야 되고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영어가 중요하잖아요. 호주에서 그죠, 일을 그죠. 하려면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까요? 바리스타 잡을 하려면. 저는 그냥 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 영어 못합니다.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하고요. 갔다 온 지금도 솔직하게 잘 못해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느 카페 가서도 다 알아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일을 하는 데는 카페로 일할 수 문제가 없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방침 자체가 정말 A부터 Z까지 다 풀어놓고 공부해라 약간 이거잖아요. 사실상 영어를 이제 쓰게 될 때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많이들 이제 또 스몰톡 걱정하실 텐데 그런 말들부터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아무렇지 않은 이 한국말을 공책에 다 적어보고 내가 이거를 영어로 일단 말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런 말들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브이로그 정말 많잖아요. 그쵸. 저는- 바리스타 분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거기서 쓰는 나오는 영어 뭐 네. 문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저는 근데 암기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무식하게 공부를 했는데 일단 무작정 영어 쉐도잉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듣고 쓰고 말하고를 될 때까지 그 속도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거를 접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녹음한다고 네. 했잖아요. 외국 직원들이 쓰는 말들을 똑같이 따라해봐야지. 맞아요. 그거 네. 도움 많이 돼요. 제가 카피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표현이 이거였다면 저렇게도 쓰네? 이런 식으로 제 영어가 점점 조금은 넓혀지지 않았나. 그래서 우선은 뱉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완벽한 문장을 구사를 못해도 진짜 정말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영어를 정확히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진짜 딱 자신감을 갖고 단어 한마디라도 그냥 던지기 시작하면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맞아요, 알아듣는 맞아요. 착한 외국인들한테 감사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나이스 해가지고 저희가 네. 조금 서툴게 말해도 다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한테 외국인 친구들한테 항상 말을 했던 게 만약에 내가 다른 식으로 말하고 있다면 그거를 고쳐달라고 항상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소통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이 표현 맞아? 라든지 왜냐면 실질적으로 포멀하게 대화할 때 말고 손님들을 상대할 때는 외국말에는 존칭말이 없다고는 하지만 있잖아요. 약간 격식 있는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더 컨펌을 하면서 이렇게 쌓아나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네. 어떤 특정 국가에서 이제 바리스타 릴을 하시는데 손님한테 쉐시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진짜요? 댓글로 욕을 엄청 먹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쉐는 사실 친구들끼리는 장난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죠, 그죠. 손님한테는 또 쓰면 안 되는 네. 표현이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존칭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린 쌤까지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그 다녀오신 경험자시라 그런지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 바리스타 쉽지 않은데 이거? 저도 사실 바리스타를 조금 그냥 가서 부딪히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뭐 컵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뭐 밀크도 다 외워야 되고 뭐 양도 뭐 외워야 되고 그램수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엄청 다 처음 듣는 거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얼타게 되네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영어로 이게 설명을 들으면서 트라이얼을 했으면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자신 있다 그러면 그냥 가서 부딪히셔도 되지만 본인이 뭐 카페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다 뭐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저렇게 한국에서 배워서 가는 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예비 워홀러에 입장이 돼가지고 뭐 미덤 나가서 외국인들이랑 영어로 소통하는 거, 또 호주 바다를 잘 즐기려고 프리다이빙 자격증 따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호주 바리스타 준비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 저도 사실 지금 예비 워홀러 분들이랑 같은 입장이거든요. 다시 멜번 가서 집 구해야 되고 직업 구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라서 해봤는데 뭔가 괜찮네요. 이렇게 준비해서 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경험을 하고 가는 거니까 자신감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다를 것 같고 조금 멘탈을 관리하는데 좋지 않을까, 미리 준비해서 가면. 아무튼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아마 다시 호주로 돌아가서 호주에서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럼